안녕하세요. 조엘의 반편지 조엘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오셨겠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얼마 동안 해오셨을까요? 저는 플로리스트로 활동했어요. 지금도 꽃 전시나 디자인 심사 같은 일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또 현재는 와인 채널을 운영하며 와인 강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주변엔 와인이나 꽃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야에 오래 계셨다면 아마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더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진 않지만 가끔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직업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참 다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카페에서 각기 다른 일을 하는 네 사람이 만났어요. 카페 한켠에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미술 작가는 그 의자의 라인과 색감이 아름답다고 했고 뮤지션은 의자의 나뭇결을 보며 리듬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엔지니어는 그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와 재료를 궁금해하고 마케터는 그 의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지 먼저 떠올립니다. 한 가지를 보고도 생각하는 방식이 참 다를 수 있죠. 생각이란 건 어떤 철학적인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뇌 안에 신경회로가 작동한 결과라고 합니다.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이 오가는 지극히 생물학적인 과정인 거죠. 우리 뇌는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 삶의 방식들을 학습하면서 점차 하나의 흐름을 갖는 작은 길을 내기 시작하고 결국에 그 길은 고속도로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튼튼한 회로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뇌의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회로일수록 더 빠르고 더 단단하게 연결돼 간다는 원리죠. 그리고 이 흐름은 감정과 논리적 사고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해진 사람은 그 비슷한 상황에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쉽고 반대로 긍정적인 해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낙관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또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해 온 사람들은 사소한 장면에서도 창의적인 연결을 먼저 떠올리고 정보 분석에 익숙한 사람은 먼저 근거와 논리를 따져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생각의 습관, 사고의 흐름이 우리 안에 나만의 생각 회로를 만들어가는 셈이죠. 마케팅 일을 오래 해온 어떤 분이 취미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이미지의 구도나 감성을 느끼기보단 이 사진을 홍보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떠오르시더래요. 또 회계 업무를 하고 계신 다른 분은 취미로 작은 도자기 공방에 다니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그곳의 1년 수익이나 순이익이 먼저 그려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고 익숙한 생각회로만 가동시키는 것 같은 우리의 뇌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또 언제든지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고 그 유연함은 아주 작은 다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익숙한 틀을 잠시 벗어나 낯선 책을 읽어보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거나 혹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 그런 작고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뇌 안에 조금은 다른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생각 회로에는 어떤 새로운 길 하나를 내볼 수 있을까요? 그 작은 길이 삶의 풍경을 더 다채롭게 바꿔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생각 회로에 유연함을 더해주는 작은 기쁨이 되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조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엘의 반편지 조엘입니다. 오늘 아침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을 꺼내다 이가 나간 그릇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끼던 그릇이었는데 하며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그릇을 처음 샀을 땐 혹시라도 깨질까봐 조심조심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찬장에서 꺼낼 때도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도 한 손으로는 받치고 한 손으로는 감싸며 조심히 다루곤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심스러움은 조금씩 희미해졌고 어느새 그 그릇은 그저 익숙하게 쓰이는 일상의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곤 그 그릇에 작게 이가 나간 걸 발견했을 때도 아주 많이 아쉽지는 않았어요. 오래 썼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연인,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친구, 오랜 지인들. 어떤 관계든 처음엔 조심스럽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조심스레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서 그 조심스러움이 좀 무뎌지고 바쁜 일상을 또 지내다 보면 언제부턴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릇에 이가 나듯이 우리 주위 관계들에도 지나친 익숙함과 작은 상처들에서 생겨난 균열이 커지기도 하죠. 그럴 때 이가 난 그릇을 그냥 버리듯 어긋난 관계도 그대로 멀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잠시 그릇 얘기를 더 해볼게요. 저는 그릇에 관심이 많아서 예쁜 그릇 둘러보는 걸 좋아해 왔습니다. 백화점 그릇 코너나 도자기 가게를 지날 때면 꼭 들러서 한참을 들여다보며 고르곤 했죠. 그릇의 색감이나 모양, 아름다운 선들을 보면서 마치 미술 작품을 바라보듯 조용히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아놓은 그릇들 중에 킨츠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릇 콜렉션이 있습니다. 킨츠기는 일본의 전통 도자기 복원 기법인데요. 그릇이나 도자기의 깨진 자리를 금이나 옷으로 정성스럽게 이어붙이는 복원 방식으로 균열이 간 자국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따라 붙여가며 금빛 선을 정성스럽게 그려넣는 작업인데 단순히 깨진 도자기나 그릇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더 아름답고 새로운 작품으로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의 관계도 그렇게 다시 새롭게 이어질 수 있진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툴고 어색한 순간을 지나더라도 마음을 들이고 애씀을 기울여 이가 나간 자리를, 균열이 생긴 자리를 정성껏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예전의 모습 그대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깊고 더 견고하게 거듭날 수 있을지도요. 킨츠기의 금빛처럼 그 상한 자리를 감추지 않고 담담히 다시 이어줄 수 있을 때 관계는 그 흔적마저도 아름다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도 조심스럽게 다시 이어보고 싶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성껏 조금씩 하나씩 다시 붙여보는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한 조각씩 킨치기처럼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선이 될지 그대로 버리는 게 나았을지는 붙여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킨치기 작업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조엘이었습니다.